지금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리뷰 보면 대부분 있어요. 근데 리뷰 보면 대부분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 주변에 계신 저 정도 나이대에서 대부분 이제 삼성그룹 인사팀에서 채용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 아직?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와요. 이 친구는 붙었는데 이랬는데 왜 떨어졌지? 저랬는데 왜 떨어졌지?의 경계를 보면 이 친구는 되고 이 친구가 안 되는 경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삼성이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다라고 하면 이들이 보여주는 특이한 패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과연 이 회사는 얼마나 믿고 있을까? 지원자의 서류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느 회사라고 딱 안 찍어도 대부분 취업 준비 몇 년 해보신 분들은 어디야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모 회사는 인적성을 보고 나서 합격은 계열사를 바꿔서 합격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A사를 지원했는데 B사로 합격한 거예요. 인적성을 보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엔 추정을 해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A사의 아슬아슬한 불합격 그룹이 B사의 합격자 그룹보다 더 높았겠죠. 특정 직군에서의 적성이 더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 전체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는 여기 떨어진 친구들이 일이 합격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계열사를 합격해서는 뿌듯하긴 하죠. 뿌듯하기는 한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뿌듯하면서 기업이 요청이 와요. 자, 그런 너는 계열사를 바꿔서 합격을 했으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바뀐 계열사로 자소서를 다시 써내라. 기존에 이 계열사로 지원을 했던 입사 후 포모 지원던 게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일주일 만에 다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거네요. 다시 써? 당연히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내가 너에게 다른 기회를 줬으니 다른 포부를 보여줘. 이거인 거죠.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른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은 인적성 끝나고 사전 통보 없이 바꾼 케이스고, 또 다른 대기업은 인적성 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는 기업이 있어요. 네가 A 직군을 썼는데 너 B 직군으로 바꾸면 합격이야. 바꿔준다? 이걸 전화로 떨어져서 물어봐요. 네,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럼 너는 인적성을 합격할 거야. 우리 내일 발표 날 건데 너한테 하루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네가 이번 주 주말까지 자소서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이야. 바뀐 직무로 자소서를 다시 제출하렴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의 뭐 자소서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건 되게 지금까지는 되게 익스트림한 케이스 같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인 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기하는 인사팀을 따로 불러서 누구누구 씨 1차 면접을 합격하긴 했는데 1차 면접을 본 면접관 분들이 누구누구 씨는 2일보다 2일이 더 잘 맞다고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더라. 임원 쪽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바꾸라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바꿔서 2차 면접 진행하실 생각 있냐? 라고 2차 면접장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갑자기 나는 이 직무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직무가 되는 직무로 거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학생의 케이스인데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는 그 직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만 있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직무로 2차 면접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그 부분은 임원분들한테 이야기해놓겠다고 했대요. 이 지원자가 이 직무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분은 합격했어요. 전 피드백을 대기업에서도 하다가 이렇게 임의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줄 몰랐어요. 대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벌어져요. 면접관 각인 효과를 많이 그냥 제끼고 가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궁금해요. 국내 실제로. 에너지 공기업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저 항상 물어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원자가 누구냐 했는데, 이제 제가 뵀던 분은 한국 수력원자력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오지에 있잖아요. 겁나 상간오지에 있는데 어떤 지원자가 여길 다 갔다 온 지원자가 있더래요. 근데 되게 인터넷에 보면 이런 종류의 카더라가 진짜 많이 돌아요.
이원의 면접을 본 면접자가 뭐 이원 충전소 몇 개를 돌아봤다더라 이런 이야기 되게 카더라로 많이 도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카더라야 하고 말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부분 싫어하고 이런 임팩트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과거에 제가 이런 면접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잡플래닛에서. 저한테 왔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굉장히 제가 좀 편했던 건 선명한 기준을 가진 친구였어요. 원하는 게 뭐니? 보통 그러면 저는 어떤 직무에 어떤 회사 이런데 너 원하는 게 뭐니? 자기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뚜렷하네요. 야근이 많고 본인이 좀 갈려 들어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 그럼 네가 말하는 많이 버는 돈은 어느 정도니? 너는 초봉이 얼마였으면 좋겠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딱 제시하는 초봉을 맞춰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생각했을 때 딱 그 정도 초봉이 제약회사 세일즈에 가면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약회사 세일즈는 전문 영역이잖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 빡세다고 알려진 곳일수록 인더스트리나 직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빡센 영업력을 감당해내는 인력을 뽑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제약의 지식이 정말 1도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도 병원 영업보다 약국 영업은 조금 덜 빡세요. 이거 왜냐면 소비자에게 파는 어떤 약사가 파는 제품을 넣는 거다 보니까 요 영업이 좀 덜 빡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우선 여학생이었고 제약과 전혀 관련 없는 인더스트리여서 전략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약국 영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이 조금 유리한 게 약사가 여자가 많다 보니까 릴레이션십 빌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밀어 넣었어. 정말 거짓말처럼 면접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 한 군데 면접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된 게 면접을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어떤 것들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이 약 이름도 못 외우겠는 거예요. 수요일 날 면접이고 금요일 날 만났는데 거의 애가 죽기 직전인 상태였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 세일즈는 롤플레잉 정도는 하지만 면접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아요. 그냥 인적성 면접이 엄청 빡센 거예요. 다대다 면접으로 임원까지 들어오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인생을 걸어볼까? 어차피 너 지금 이 상태에서 면접 봐도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 집 기준으로 반경 한 3km 안에 있는 약국을 찍었어요. 약국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좋아, 넌 지금부터 7개 약국에 가서 네가 면접 볼 회사 제품 리스트업해서 뭐 쓰시는지, 이 회사의 이 제품 영업사원 만나본 적 있는지,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라. 설문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방문해서 응해 주시는 분도 좋지만 설문을 거절하시는 분, 왜 거절하는지 추측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가보는 작업을 통해서 네가 어떤 시간대에 찾아갔을 때 잘해주는지 같은 걸 꼭 기억을 해라. 분명히 그런 거 물어볼 거다. 결국에는 영업직은 찾아가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몇 개, 3개는 오전에 가고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서 전 주말 동안 7개 약국 설문조사를 했어요. 5개가 응해주시고 2개는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정말 그냥 딜인 거야.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다 필요 없고 자기소개를 할 때 네 자기소개 하면서 이 7개 약국을 찾아간 이야기를 넣어라. 네가 합격을 할 거면 모든 면접관이 여기에 낚일 거다. 넌 이 이야기만 하다 나올 수 있어. 다대다 면접이니까. 근데 네 자기소개가 끝났는데 면접관이 다른 걸 물어봐. 떨어진 거야. 내 가벼운 마음으로 와. 라고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냈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시에 갔냐, 거기가 왜 거절했는지는 아냐, 몇 번 찾아가 봤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너한테 시간을 더 준다면 가서 어떻게 할래, 이분들 어떻게 설득할래 같은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 2차 없이 1차에 바로 합격했어요. 인사 담당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른 지원자들 다 가고 대표랑 부사장만 따로 들어와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보고 나왔대요. 한 10분 정도? 와,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저한테 영양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드링크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좋은 면접 경험이었는데 면접비는 안 주고 우리 회사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박스 주고 가더라고요. 드세요. 저 아까 지혜님이 인생을 걸어볼래요? 할 때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혜님 달라 보여요. 멋있어요. 인생을 걸어볼까? 이게 사실 면접관 각인 효과랑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게 이건 되게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하죠. 이 친구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 내가 이 친구를 합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진짜 뭐 아니면 도인. 뭐 아니면 도인 상황. 근데 이걸 조금 더 제너럴한 케이스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마트 면접을 보러 간다? 이마트 면접 보러 갔는데 집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안 가보고 보러 가는 건 그건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마트가 어느 다른 마트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왜 막말로 현대백화점 판교에 갔는데 여기는 왜 백화점 한가운데 회전목마를 놨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면접에 가면 면접관이 하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 백화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뭐가 인상적이셨나요? 회전목마가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나요? 회전목마가 이뻤... 이러고 나오는 거야. 붙겠어? 그러고 나오는데 이쁘지 회전목마. 거기다 엄청 이쁘게 만들어놨으니까 모르는 거지. 왜 CGV 옆에 회전목마가 있는지. 그게 하필 딱 한 중간에 5층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와.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갈수록 더 준비를 열심히. 맞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다른 경쟁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지혜님 저도 인생을 걸어볼래요. 저도 파이팅. 걸어볼래요. 내일 날씨 어때요? 네, 여러분 유튜브 재밌게 보셨나요? 취업과 이직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플래닛 홈페이지에 여러 강좌들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플래닛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취업 준비는 항상 맑음입니다.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